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결혼에서의 13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뒤에 숨겨진 현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들, 국제결혼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름다운 인연 아인 결혼정보 대표 한유진입니다. 25년의 국제결혼 경험과 연륜, 다문화가정, 한국생활 적응 과정, 그리고 한국 다문화결혼협회 회장으로 활동해온 국제결혼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국제 커플들과 마주하며 겪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주제의 무게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인과 가장 많이 결혼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과 많이 결혼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남성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전체의 80%는 베트남 결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출신 남성과의 결혼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국가 간의 문화적, 정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요인들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무엇보다 결혼의 목적과 진정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와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단순히 비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함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밖에 혼인의 원인을 상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내 탓이라는 자기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스스로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아들, 딸의 나이가 40, 50대가 되었음에도 부모님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아들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등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외국에서는 20세가 되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환경과 문화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반해 한국의 일부 신랑들은 부모가 아들의 인생과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외국인 신부에게는 남편이 무능함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결혼이 일반적인 결혼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문화와 언어, 국민의 정서 등 차이 말고도 국제결혼에는 복잡한 제도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비자 발급, 체류 자격, 법률 체계의 차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개 국제 커플들의 1차적 문제는 시부모와 한 집에 동거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언어가 서투른 결혼 이민자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국가와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적인 잣대로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부모와 가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으로 쉽게 받아주지 않고
신부를 매사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생활비나 용돈도 주지 않고 돈 얘기를 하면 꽃뱀 같다는 등 인격을 존중해주지도 않고 사랑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의 눈으로 외계인을 보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잘 살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문제를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사온 강아지처럼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말대꾸 하지 말고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주관에서 벗어나면 약점을 잡아내고 이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혼 이민자들은 노예도 아니고 말 잘 듣는 강아지도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가치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제결혼의 사건 사고는 80% 이상이 남편과 그 가족에게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한국어가 서투른 결혼 이민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넷째, 국제결혼을 준비할 때 언어 장벽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언어는 단순한 대화 수단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 많은 국제 커플이 말은 통하지만 마음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언어는 표현력과 기교, 깊은 뜻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요즘에는 구글 번역기, 파파고를 설치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잔로를 이용해서 무제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결혼 비자나 체류 절차 주의사항은 어떻습니까? 결혼 후에는 보통 F6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요건 증빙 서류와 범죄 경력 조회 해신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한국어 토픽 1급 합격증 구비해야 하며 허위 위장결혼으로 판명될 경우 비자 거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국제결혼은 돈 보고 결혼한다는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돈 보고 결혼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국제결혼의 경우 총 비용을 신랑 측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신부를 돈 주고 사온다는 등의 저질스럽고 부정적인 표현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돈 몇천만 원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수치스러운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국제결혼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건 분명히 편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성 있는 국제 커플들이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정착한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하게 인내를 가지고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결혼은 정말 이혼율이 높을까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 내국인 간의 결혼과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5년간의 성원 커플과 전국적으로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면 이혼의 원인이 7대3으로 한국 남성들의 원인 제공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부의 원인으로는 시댁에서의 차별과 무시, 마마보의 남편, 경제권이 남편에게 없는 경우와 가족들이 의심과 차가운 시선 등이며 낯선 환경에서 오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족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덟째, 국제결혼은 일부 국가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탈출구를 찾는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70년대 등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심한 국가 출신일 경우 국제결혼이 하나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홉째, 국제결혼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결혼을 마치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지인의 소개나 여행을 가서 짝을 만나기도 하는데 혼인서류에서 막히게 되고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위험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결혼을 하고자 결심을 했다면 중개회사와 상호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은 주선한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전문성이 없어서 일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갈등과 법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국가에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증과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등 확인하고 상대방의 정보와 사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건 사고를 분석해보면 친척이나 현지 거주 지인 등 인맥을 통해서 결혼할 경우가 많고 무허가 불법 중개나 또는 결혼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종사자들의 경우 전문성에서 떨어지게 되고 사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만나면 좋겠고요. 만남을 조성할 때는 사람을 보는 통찰력, 해안, 관상 등 외모, 성격, 가정 환경 등을 보면서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1번째, 국제결혼의 사기와 대표적인 유형 사례는 실제 사기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중개자의 경우 비자 서류가 막히거나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혼 직후 신부가 잠적하거나 한계를 넘는 일반 상식에 과분한 금전 요구를 하거나 신분을 속인 뒤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만 받고 사라지는 사례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그런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12번째, 국제결혼을 통해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후 가출하는 경우에 예방이 가능할까요? 100% 막기는 어렵겠지만 사전에 맞선에서 경험이 많은 주선자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눈빛만 봐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한 신원 검증과 충분한 교류, 그리고 현지에서 결혼 진행 과정에서 세대들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지국가 실장과의 믿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그리고 가식적인 맞선을 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
일정 기간 신부와의 애정을 통한 교감이 필요하고 동거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비자 심사 단계에서의 객관적 자료 제출도 중요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랑의 마음 자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신부를 믿어주고 인간적으로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국제결혼 가정이 탄생될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3번째,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또는 인생의 꽃이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떠나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먼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신부가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고 잘하나 못하나를 관찰하기 이전에 본인이 먼저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며 이해하고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말며 남편다운 믿음과 신뢰를 먼저 심어준다면 정말 성공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신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착에 마음을 열고 믿음과 신뢰로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결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질문들을 나눠봤습니다. 낭만 뒤에 숨겨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결혼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인 결혼정보 대표자 한유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